OVR, EOC, JEOC, AWT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럽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거나 샘플링이 완료됐거나 인젝션 그룹의 샘플링이 완료됐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류의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글로벌 인터럽트 여기에 이제 뭐 걸리겠죠. 그래서 요 함수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소스를 넣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DMA 세팅입니다. DMA가 뭐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건데요. 아까 사용했던 폴링 방식의 코드라던가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어떤 이런 코드들은 폴링이라고 확실히 해볼게요. 폴링 방식은 뭐냐면 매번 어떤 값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변한 값을 특정 어떤 메모리로 이제 복사하고 이런 과정을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CPU 파워를 써요. 그런데 이 DMA 모드는 뭐냐면 ADC 값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CPU 파워를 쓰지 않고요. 자동으로 그 메모리에 기록을 해버려요. DMA 어떤 특정 메모리에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CPU가 관여하지 않아요. ADC를 계산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CPU가 작용하지 않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값을 어떤 특정 메모리에 적어 넣는 것도 CPU가 쓰지 않아요. 장점이 있죠. 고속 처리에 굉장히 용이한 게 DMA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대부분 ADC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 DMA 요거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add 하고요. ADC 1 하고 채널 1 세팅을 하죠. 채널 하나를 모드가 있는데 DMA 리퀘스트 세팅에 보면 모드가 노멀이 있고요. 이거는 컨버전이 끝나면 딱 한 번 저장하고 끝나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으로 하면은 DMA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기록하는 그런 모드예요. 데이터 길이죠. 요거는 바이트는 8비트, 이거는 16비트, 이거는 32비트예요. 근데 우리는 12비트 ADC잖아요. 16비트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모리 영역, 인크리먼트 어드레스에서 페리퍼럴 요거 돼 있는데 요거는 메모리에 얼만큼 이제 기록할 거냐라는 거고 인크리먼트 어드레스를 이제 찍으면 이제 찍지도 못하는데 여기 이제 선택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록할 때마다 채널이 이제 4개예요. 만약에 이거를 해제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덮었어요. 한 메모리에. 요거를 이렇게 땅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채널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한 채널만큼 메모리를 한 칸씩 건너뛰어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채널이 이제 4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크리먼트를 만약에 안 쓰면 여기 한번 기록하고 다음 채널을 또 여기다 기록하고 또 여기다 기록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크리먼트 메모리를 하면 1번 채널을 이렇게 기록하고 2번 채널을 여기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올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서큘러로 하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면 다시 여기로 또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요. 우리는 채널이 하나니까 여기 기록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인크리먼트 어드레스 이게 이제 주변 장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ADC를 하나씩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건 ADC 1이잖아요. 2가 있으면은 이 1에 대한 정보를 다 습득을 하고 무슨 말이냐면 ADC가 하나가 아니고 2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아까 이제 클릭했으면 ADC1에 대한 채널 1, 2, 3, 4를 다 모으는 거예요. 만약에 4로 했으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ADC1만 하고 싶다고 해요. 그걸 클릭 안 하면 계속 여기를 뺑뺑이 도는데 그걸 클릭하잖아요. ADC가 2번이잖아요. 2번을 다시 여기다가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번으로 가서 1번 증가해서 2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딱 세팅을. 그럼 DMA 세팅 다 됐고 파라미터 세팅도 보면 워치도 우리가 안 쓰잖아요. 레귤러도 채널 1번에 이것도 디세이블 할게요. 이거 좀 늘려볼게요. 채널 하나 1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제너레이션 코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고 마지막 최적화하는 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좀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컨티뉴 모드니까 겉으로 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스탑을 여기를 이제 나올 수는 없지만 와일문을 만약에 나오면 끝나는 구조로 해야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요 값은 일단 코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ADC 이제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컨버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써요. 여기 뭐 CR2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값을 쓰는 거예요. 뭔가를. 이거는 데이터 시트 보면 나와 있는 거고 폴링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건데 폴링 방식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이 while문이에요. 특정 비트가 만족될 때까지 while문을 영원히 돌아요. 이런 식으로 쭉 돌고 다만 어떤 타임아웃이 되면 나올 수는 있죠. 여기 while문을 영원히 도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else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만약에 여기로 들어오더라도 while문을 영원히 도는 구조예요. 계속 어느 정도 기다리는 거죠. 폴링이라는 거는 계속 확인하는 거거든요.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똑똑 혹시 다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와서 똑똑 또 두들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를 이걸 폴링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CPU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한번 요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기다렸다 하면은 밸류 값을 ADC 밸류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비트
크기의 채널이고요.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산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거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맞다고 봐요. 정확히.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랑 순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더 맞고요. 4095로 나누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4095냐? 계산기를 보면 우리는 12승이잖아요. 12비트 ADC. 그래서 4096이 나와요. 근데 왜 4095입니까? 이게 만약에 4096으로 나누잖아요. ADC가 만약에 0이잖아요. 0이면은 이게 0이 돼야 돼요. 0V. 근데 이 4096으로 나누는 순간 이 0인 값도 0이 아니라 3.3을 4096으로 나누면서 0이 0이 아니게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4096 말고 3개로 칠게요. 3칸이 있다고 치고 표현하고 싶은 숫자를 9라고 하고 3개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거를 나누면 근데 이렇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 0으로 표현이 안 되고 3만큼의 가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나누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4.5, 4.5가 돼야 돼요. 0일 때는요 곧 0이 돼야 되고 1이 값이 들어오면 이거는 4.5가 돼야 되고 2가 들어올 때는 4.5 더하기 4.5니까 9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빼고 4095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값이에요. 2.0이죠. 이게 2.0으로 제가 아까 고친 거고 원래는 3.3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걸 더 정확히 하고 싶으면 이 3.3을 넣으면 안 돼요.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전압을 보면 3.293이에요. 정말 내가 정확히 하고 싶다. 3.294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돌려볼게요. 값을 보면은 3.23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오죠.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차가 있어요. 실험해보니까 오차가 더 있더라고요. 3.292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3.243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0.5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왜 오차가 나냐. 그냥 이 ADC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면 제가 우선 멀티미터기를 4개를 다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0V인데 0에서 올라가는 구간을 볼게요. 56.mV죠. 0.05V가 되면 그때 여기 값이 1로 변해요. ADC가 0.05의 값이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 ADC 값에. 제가 갖고 있는 건 적어도 다른 보드는 더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보드는 0.05의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제공한 보드 말고도 다른 ADC를 많이 써봤거든요. 다른 보드들은 되게 정확해요. 멀티미터기보다 더 정확한 것들이 있어요. 유독 이 보드는 정확하지 않아요. 0.05V의 오차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칩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회로도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로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디버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용화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문제를 만난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제 실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여기까지 발견해주면 돼요. 일단은 실제 멀티미터기하고 이 하드웨어는 0.05V의 오차가 있어요. 라는 걸 우리가 검증을 했죠. 이거를 고쳐주세요 라고 담당자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드웨어 지식이 있다면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실무도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이걸 적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하면 코드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if 이게 1보다 크면 플러스 0.055 하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else 그럼 0이겠죠. 0이면은 0.0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값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3.29V라고 나오고 위에도 한 3.29 같다 4 같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얼추 비슷하죠. 3.004일 때 여기도 3.0098 하지만 얼추 이제 맞아요.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0.8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위에도 한 0.8 정도 나오죠. 딱 요 숫자만큼 보정을 해주면 딱 맞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면 그래도 쓸만한 정도로 이제 맞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폴링 방식으로 하는 걸 배웠고요. 보정도 했고요. DMA를 쓰는 방식으로 좀 바꿀게요. 여기 코드가 이게 생겼어요. 그쵸? 아까 보면 인터럽트 이네이블 하면서 DMA 이닛 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 이제 지우고요. 바깥에서 할 ADC 그 다음에 스타트 하고요. DMA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DMA 이거를 이제 활성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데이터 배열을 넣어주면 돼요. 어떤 걸 넣어주면 되냐면 아까 16비트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uint 16t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데이터로 할게요. 그리고 배열로 해야 돼요. 이거를 채널이 하나여서 이제 1만 넣는 거고 m 데이터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채널 하나잖아요. 한 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얘도 이제 아까의 통일성을 위해서 여기 위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태틱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우선 여기서 이제 DMA가 스타트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폴링 방식을 안 쓰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get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M 데이터 있죠? 요거를 0번지에 저장해줘요. 1번 채널이. 그래서 0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여기도 0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이제 빨리 하면 좀 뭐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딜레이를 좀 넣읍시다. 그래서 딜레이를 밀리세컨드 단위니까 10밀리 단위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결과를 볼게요. 안 되네요. 제가 에러의 원인을 찾았어요. 수정을 했고요. 지금 보면 결과가 3.2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조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추 뭐 맞죠? 1점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원인이 뭐였냐? 뭐 코드 바꾼 게 없죠. 코드 바꾼 게 전혀 없는데 다시 한번 설정을 볼게요. ADC 쪽으로 가면은 다시 그냥 돌려놨어요. 제가 PA2로 해서 이쪽 보면 세팅 다 그대로고요. 사이클 제가 좀 크게 했는데 이 사이클이 원인은 아니고 다른 인터럽트들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머 인터럽트 이런 건 이제 다 꺼버리고 ADC만 돌아가게, DMA만 돌아가게끔 이제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기존에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를 쓰시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시면 저와 같은 문제를 안 만날 것 같아요. 어디 부분에서 이제 부닥쳤냐, 그런 것들은 좀 추적을 더 들어가야 돼요. 아, 이 부분에서 부닥치고 있구나 라는 걸 정확히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목표는 아니었고 ADC를 공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소스 다 없애버리고 그냥 딱 우리가 하려는 그 부분만 그냥 냅뒀어요. 다른 부분 다 옵션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모든 인베디드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